두 번째 회전이동. 자, 이번에 이제 회전이동인데, 회전이동이다라 함은 도형 F1을 하나의 회전 중심을 기준으로 일정한 각만큼, 자, 얘가 회전각이 됩니다. 회전각, 일정한 각만큼 회전하여 도형 F2를 얻는 것. 자, 얘를 회전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회전이동을 하게 되면 회전이동의 성질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얘는 일단 당연히 회전을 한 결과 또한 처음에 도형과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과 대응각의 크기는,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은 일치합니다. 길이와 각도가. 그 다음에 대응하는 점들의 배열 순서가 일치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응하는, 이게 중요한 건데, 대응하는 임의의 두 선분 사이의 각이 회전각이다. 자, 하나를 회전을 시켜볼게요. 자,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A, B, C. 자, 이 삼각형을 회전 중심 A를 기준으로 얘를 각 알파만큼 회전을 시켰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이 선분이 알파만큼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선분 또한 똑같은 각으로 알파만큼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을 연결을 해주게 되면 A, B', C' 요 세 개의, 자,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 모두 다 같고요. 색깔을 달리 표시를 해주면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길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자, AB와 AB'은 대응변이죠. 얘네 둘이가 이루는 각이 알파일 때 당연히 AC와 AC'이 이루는 각도 또한 회전각과 똑같은 알파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1학년 2학기 A급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합동인 삼각형을 먼저 찾고 나서 그게 회전했구나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원래는 도형을 회전시켜 놓은 그림 안에서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우리가 이런 회전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 무엇이 생기냐?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이 생깁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생성됩니다. 자, 어떤 이등변 삼각형이냐? 지금 주어진 그림에서는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네, 또 하나 대응변 AC와 AC'을 연결한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는 거죠. 둘 다 꼭지각의 크기는 알파로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은 서로 관계가 닮음인 거죠. 닮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닮음에서의 변환을 이야기할 때 나선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회전을 함과 동시에 닮음이 도형이 형성이 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닮음 파트에서 해볼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등변 삼각형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요 각 회전각에 따라서 만약에 회전각이 90도로 회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등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겠죠. 직각 이등변. 또는 이 회전각의 크기가 60도를 회전하게 되면 정삼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주어진 도형 상황에서 우리가 합동인 삼각형을 찾을 때 회전축을 먼저 가장 찾을 겁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회전축만 찾고 나면 얘가 같은 변의 길이 두 개만 표시를 해주고 얘가 어떤 회전하는 느낌만 살아있다면 두 개의 삼각형은 무조건 합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회전각과 대응편의 각도 사이의 관계. 자, 이건 뭔 소리냐면 도형 F1이 세타만큼 회전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형 F1이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이 도형 F1의 대응변과 회전을 한 결과가 만약에 이제 F2라고 할 때 자, 각각의 대응변의 각 또한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런 삼각형 아주 많이 보셨습니다. 정삼각형 두 개를 주어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연결, 이거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면 너 60도, 너도 60도, 너도 60도니까 어렵지 않게 지금 회전축을 찾아보면 얘가 회전축이에요. 얘가 회전의 중심이고 길이 두 개 같죠? 길이 두 개 같고 너랑 길이 두 개가 같으니까 지금 이 삼각형이 이렇게 회전을 한 느낌이 살아있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구하면 120도, 120도 이렇게 끼인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얘들은 합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묻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각의 크기를 물어보죠. 요 같은 경우는 물론 그냥 교과에 맞춰서 푼다라고 하면 두 개가 합동이니까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 너점 60도에서 점뺀 60 마이너스 점 너는 60도.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두 변의 크기 합이 120도니까 너는 당연히 6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구할 때 이 내용을 안다면 자, 이렇게 볼 겁니다. 요 삼각형이 지금 F1, 요 삼각형이 F2인 상황이다라고 할 때, 이거를 달리 표시를 하면, 이렇게. 자, F1이 60도를 회전해서 F2가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변의 길이 또한 60도를 회전해서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60도를 회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든 도형이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각이 60도인 거는 굳이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자명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또 조금 다르게 들어보면 그냥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T자 모양의 그냥 선분 두 개가 있습니다. 얘를 90도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90도. 90도를 회전시키게 되면 당연히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T자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각도는 몇 도가 되죠? 연장을 했을 때 반드시 90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냥 각을 따져봐도 그렇고 얘를 그대로 회전했기 때문에 이 대응변과 대응변 사이의 각은 회전각과 일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각이 회전하는 각이 90도가 아니라 60도나 그냥 세타각이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알파만큼 회전을 했다라고 칠 때 자, 그러면 얘는 90도로 주어진 상황이니까 연결 이렇게. 그러면 얘가 90, 90이니까 180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럼 이 각은 얘각의 크기는 당연히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형의 회전각 알파와 대응변의 각인 알파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네, 뒤에 나오는 문제에서 요거를 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 쭉 넘기셔서 15페이지에 5번 문제 A1-7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 지금 BPC를 구하는 각도가 있죠? BPC 보셨습니까?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한 장 더 넘겨볼게요. 5번
5번입니다. 5번. 5번 도형에 보면 BPC 각도 이거는 그냥 바로 나오죠. 몇 도입니까 이거? 정사각형이 주어지면 각을 90도 회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100%.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응변의 길이가 이루는 두 개의 대응변이 이루는 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걔는 90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런 문제가 두 장 넘기시면 7번에도 있습니다. 7번에도 보시면 정사각형 두 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합동인 도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얘는 90도를 회전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GPD라는 각의 크기는 반드시 90도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뭐 일단 그 정도. 뒤에도 또 그런 문제들은 많이 나오는데 차차 문제를 풀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 오겠습니다.